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 1시입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자,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리 관련 파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 좀 해보죠. 자, 대리의 세 가지 측면에 가지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첫 번째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께서 상대방과 대리행위한다.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가 직접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 대리권, 2번 대리권 수여, 3번 효과라는 측면이 세 가지 측면이다라고 했는데요. 대리권 관련 부분은 3강까지 설명했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 그리고 효과 관련 측면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리 관련 법조항 첫 조항이 114조입니다. 한번 본 것 같아요. 수동들이하고 농동들이 할 때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다른 말로 본인을 위한다, 현명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법조항을 좀 음미할 게 좀 있는데요. 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지만, 역으로 한번 따져보죠. 역으로 본인을 위한다고 표시하지 않았다면, 즉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단순한 질문이에요. 계약은 대리인이 하였는데 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할까요? 잠깐만, 왜 계약은 대리인이 했는데 왜 그 계약에서 파생하는 모든 법적인 효과는 본인에게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는 노란색입니다. 본인을 위한다라고 표시했으니까, 본인을 위합니다라고 표시했으니까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역으로 항상 말장난이니까 본인을 위한다라고 표시하지 않았다면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내지는 이 항도 우리 수동들의 농동들 할 때 본 것 같아요. 전항의 규정, 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 대리 관련 파트는 본인과 대리인이 주다. 본인과 대리인이 주니까 본인과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3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3자는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설명하는 상대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주장한다. 그래서 능동대리 할 때는 능동대리인께서 상대방에게 현명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서 수동대리인은 이미 상대방이 현명하였기 때문에 수동대리인은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리 관련 앞 시간에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질문 이겁니다. 그러면 현명의 의미가 뭐냐? 현명, 한자로 뭐죠? 현, 드러날 현,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전적인 의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현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라고 표시했다. 그러면 위한다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 우리 학자들 내지는 판례는 본인을 위한다라고 표시,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의미가 본인을 위한다, 현명의 뜻이랍니다. 잠깐만,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집을 팔아주세요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시가가 1억에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요즘처럼 대출 때문에 규제가 강화돼가지고 선뜻 매수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가 1억이라고 했을 때 호가, 그렇죠? 호가죠. 호가. 우리 대부분 우리 집주인들은 다 집도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식이 다 이쁜 것처럼 내 집이 맹지에 있어도 내 집이 이뻐 보여. 그렇죠? 큰 사거리에 있는 집하고 구석지에 있는 내 집하고는 누가 봐도 차이가 나는데 그 객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집은 다 귀해 보여. 그래서 호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8층 한강이 쭉 보이는 전망 좋은 아파트가 32평이 뭐 10억에 팔렸다. 내 집은 1층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이 보인다는 거죠. 한강이 조금 보이 창문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도 18층이 10억에 팔렸으니까 내 집도 10억은 좀 무리고 9억 9천에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9억 9천에 내놓습니다. 근데 택도 없는 얘기죠. 1층이니까 한강이 보이지도 않아. 조금 보이죠. 조금 뭐죠? 뭐 깨금말 뒤면 약간 보이긴 할 텐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8층이 10억에 팔렸으면 1층 같은 경우는 아마 한 8억 5천 정도 팔리면 많이 팔릴 것 같아. 근데 문제는 호가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본인의 집이 현재 호가가 1억이 형성돼 1억 정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정이 급해. 그럼 대리인께서 1억짜리를 꼭 1억 이상 받아야 합니까? 9,500을 받고 팔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 현명의 의미가 나오는 거야. 본인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 본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벌어다 준다의 의미가 아니야. 그 매매계약 효과를 본인에게 떠넘기겠다의 의미가 현명의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그래서 우리가 3교시 할 때 배웠던 대리권 남용, 대리인께서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다라고 표시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매매대금 받아가지고 본인에게 건네자고 튀었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었죠. 즉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했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이 유효한 이유는 뭐냐? 본인을 위한다고 현명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야 지금. 다만 배웠던 것처럼 대리권 남용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 원칙적으로 유효한 이유는 본인을 위한다라고 현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명의 뜻. 자, 한 번씩 나오는 질문은 지금까지 했던 요 얘기는 안 나옵니다. 현명의 방법을 한 번씩 나오네요. 현명의 방법. 명시적 현명, 즉 저는 본인의 대리인을입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현명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우리 판례는 묵시적 현명도 인정한다. 그럼 어떤 게 묵시적 현명이냐? 자, 2번 갑니다. 본인의 대리인을이라고 현명한 명시적 현명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써서 지금 예를 들어 계약서 쓸 때 자, 계약자의 명의를 매도인의 대리인을 이렇게 적는 게 맞는데 매도인이 이름만 적었어. 본인 이름만 적었다. 이것도 현명으로 보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 판례. 그래서 현명의 방법은 명시적 현명도 인정하지만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묵시적 방법이 본인의 명의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도 현명으로 본다. 이 정도의 뜻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 115조입니다. 115조. 자, 115 제목이 뭐냐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을 위한다라고 표시하지 않았다면 대리행위가 아니죠. 읽어보죠. 대리인께서 깜빡 잊고, 자, 제가 추력을 넣습니다. 대리인께서 깜빡 잊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 여기서 자기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면 전조 1항의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법조항이 너무 좀 딱딱해서 한 번씩 나오면 멘붕 옵니다. 이 법조항은. 자, 그래서 자,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께서 현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리인으로 산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천조 1항의 규정은 뭐냐? 천조 1항은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답니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 대리인께서 깜빡 잊고 본인을 위한다라고 표시하지 않았다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지만 설령 현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께서 저놈이 대리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자, 뭔 얘기냐 도대체. 자, 그림을 좀 그려왔습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갑이 대리인에게 집을 팔아오세요라고 대리권 줍니다. 정상적이죠. 요건입니다. 근데 이 대리인께서 상대방과 계약을 하면, 자, 이 집은 갑의 집입니다. 제가 못합니다. 갑의 집,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집입니다라고 이것이 현명이랍니다. 이게 현명이야. 이게 현명인데 문제는 대리인께서 깜빡 잊고 상대방한테 가서
땅 내지는 주택 하나 사실래요? 라고 했답니다. 그냥 땅만 표시, 땅만.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집이 있는데 사실래요? 라고 했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토지가 누구 토지임을 자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대리인의 마음속은 뭐냐면 사기치려는 마음 없어요. 이 토지는 당연히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를 사실래요?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를 빼먹은 거죠. 본인을 위한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땅? 우리 땅을 팔아? 아, 우리 땅인갑다. 우리의 땅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보셔봐. 대리인이 파는 땅은 갑의 땅인데 상대방이 그 대리인께서 토지라고 하니까 갑의 토지라고 했으면 아 갑의 땅이구나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땅이라고 하니까 누구 땅인지 알 수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리인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나요? 대리인은 갑의 땅이다. 상대방은 을의 땅이다. 오해 생기면 이 계약에 대해서 토지 계약에 대해서는 자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대리인 네가 책임지라는 거야.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갑한테 땅을 사가지고 와서 넘기라는 거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단서입니다. 상대방이 그 토지 대리인이 표시한 그 토지가 갑의 토지임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떻게 알겠다고요? 이때는 직접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나요? 잘 들어보셔봐. 대리인께서요. 내 땅이다라고 판 게 아니야 지금. 그냥 땅 그냥 주택 사실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은 사기성이 없어요. 당연히 본인 소유의 주택이고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이름을 빼먹어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네가 계약했으니까 네 책임지라. 그러나 그렇게 현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그때는 현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좀 음미를 좀 해야 될 법조항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대단히 까다롭게 나오는 법조항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6조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모든 시험에 나오는 116조 얘기입니다. 자, 116조 대리행위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잠깐 흠결. 자, 수험생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흠결. 흠은 뭐예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 그렇죠? 사기강박은 의사표시 하자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라면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 밑줄친 부분만 정리. 대리행위 하자 발생하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잠깐만 우리가 대리 관련 부분에 했을 때 제가 대리 관련 부분 2강에서요. 숙권행위를 정리하면서 숙권행위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비하여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꼭 정리합니다. 수, 본, 대. 그렇죠? 숙권행위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 기본적인 얘기를 갑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나오는 판례 외우세요.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옵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우리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가 이루어진 경우. 자 다시 우리 민법 104조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것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여기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첫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공정해야 한다. 두 번째, 피해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세 번째, 반드시 폭리자에게 이용의 의사가 있을 때만 104조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두 번째,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다.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경제적 공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포함하고 경솔은 선천적 경솔뿐만 아니라 후천적 경솔도 포함되며 제일 중요한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불공정한 매매 계약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된 경우라면 자 그래서 정리.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요.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모든 시험에 안 나왔던 민법 총칙을 보는 시험 중에서 이 판례가 안 나오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자, 그 다음. 자, 지금 하는 얘기는요, 이전 시간에 더 찝으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특히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에서는 거의 단골처럼 나오는 얘기입니다. 꼭 좀, 요 파트, 지금 요 파트가 끝날 때쯤 화면을 정지해 놓고 음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음미를 해도 오늘 당장은 이해하더라도 내일 또 까먹을 수 있는 질문이다. 근데 한번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더 이상 잊어먹지 않는다. 자, 갑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또는 강박했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당한 상대방은 표자는요,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대요. 도대체 뭔 얘기냐? 자, 그림 들어갑니다. 그림. 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본인께서 대리인에게 야, 집 팔아와 라고 수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대리인이 의욕이 충만해 가지고요, 상대방을 찾아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리행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리인께서 상대방을 사기치고 강박했습니다. 안 사면 죽인다. 시가 1억짜리를 2억에 사기 쳐먹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사기나 강박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됐나요? 이때 사기당한 상대방 표자는 그러면 대리인과 체결한 저 매매 계약을 1번 본인이, 대리권을 준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하지 못하고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거냐, 아니면 본인이 그러한 인식 여부와 불문하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 문제는 우리 민법 110조 1항에 관련된 문제이다. 110조 1항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110조 2항 제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라면 사기나 강박을 당한 표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0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1항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다이렉트로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이고, 2항은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 제3자의 사기 강박이다. 그럼 여기서 등장인물이 세 사람 나왔을 때 이때 이 대리인을 3자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대리인은 본인과 또이또이하다. 동의를 시할 수 있다. 즉, 대리인과 본인은 같은 놈이다. 따라서 동의를 쌓을 수 있는 자이므로 민법 110조 2항에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빈출입니다. 빈출. 따라서 대리인과 본인은 같은 놈이야.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 친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 어려우니까 더 문제를 꼽니다. 자, 이렇게 바꿉니다. 설령 본인이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행한 사실을 본인이 선의 또는 무과실이어도,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도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대요. 이게 정답이야. 그런데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하는 상대방은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X야. 자, 여기서 수도. 그림. 자,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만 다음 장 넘어간다. 자, 대리 관련 파트에서 찝으면 가장 중요한 얘기다. 나머지 것들은 한번 쓱 보면 맞추는 문제다. 근데 요 지문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 종일 연구해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쉬워요. 자, 세 번째 그림, 이 그림이에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 또는 강박한 경우에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라도 취소할 수 있대요. 뭔 얘기냐? 칠판 보세요. 자, 그림 또 그려갑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을 줍니다. 대리인께서 상대방과 계약하는데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 강박했어.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대요. 이랬을 때 본인은 효과는 본인에게 넘어가니까 취소권은 본인만 취소합니다. 이랬을 때 본인은 자기가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니까.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설사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바꿔집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나 강박했대요. 그런데 대리인은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답니다. 자, 갑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숙고를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리인과 계약하는데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칩니다. 여기서 문제. 대리인은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본인은 자기가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유.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지 본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다음 요즘 시험에서 또 빈번하게 나오는 판례가 이겁니다. 이중매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선이 무과실이어도 그 매매 계약의 하자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이다 보니까 그 이중매매는 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역시 이것도 수도. 자, 그림 들어갑니다. 그림. 이번 그림을 제가 좀 못 그렸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해해 주세요. 자, 집 파는 매도인 갑이 제1매수인에게 첫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미 첫 번째 계약은 체결된 상태예요. 그런데 집이 필요한 본인께서요, 대리인에게 집을 사오라고 줍니다. 대리권을. 그래서 대리인께서 이미 한 번 판 매도인과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문제. 이런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하니까 문제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대리인은요, 첫 번째 행위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과 매도인의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희한테 넘기시죠. 매도까지 요청했습니다.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이중매매라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 결과 매도인 소유의 주택이 본인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왔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매도인과 대리인 사이 이 이중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으로서 무효랍니다. 따라서 본인이 설령 선이 무과실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답니다. 이유!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여기까지. 끝. 그래서 자,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자, 대리인께서 상대방을 사기 또는 강박한 경우에 그 사실을 본인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이 설령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상대방은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설사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이중매매 계약은 103조에 의해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16조입니다. 2항인데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판례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요, 116조 2항만 줍니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라면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오, 뭔 얘기냐? 자, 본인이요, 대리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위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내 친구 병이 집을 판단다. 내 친구 병이 상대방이 집을 판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병의 집을 사와 라고 꼭 집어줍니다. 다시, 본인께서요, 내 친구 병이 집을 판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네가 가서 병의 집을 사와 라고 꼭 집어줍니다. 특정한 행위를 위임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 상대방의 집에요,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집에 지붕이 새, 비가 셉니다. 하자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악의 또는 과실입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대리인은 멀쩡한 날에 해가 뜨는 날에 갔어.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새는지 몰랐죠. 선이 무과실이야. 이랬을 때 여기서 문제. 대리행위 하자는 본인은 그 상대방의 집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고 대리인은 선이 무과실이라면
기준점이 대리인이 돼버리면 저 대리행위는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기준점이 본인으로 바뀌어져요. 지금 특정한 행위를 위임한 경우라면 그때는 판단의 기준이 1항에 의하면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 원칙이지만 특정한 행위를 위임한 경우라면 그때 기준점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부지가 뭐냐? 부지 한자로 보세요. 부지. 뭔 뜻이냐? 알지 못할 한자래. 부지를 주장. 너 모른다고 주장. 나 몰랐네. 주장하지 못하고. 나는 알았잖아. 대리인은 설사 몰랐어도 본인은 알았잖아. 그래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대. 그래서 법조항에 자 보세요. 시험 문제는 주로 법조항에는 요즘은 그 법제처 들어가 보시면 민법 조항이에요. 한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 출제위원들은 친절하게도 저렇게 부지란 단어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못 봤거든. 본 적이 없어 저런 것을. 그래서 특정한 행위를 위임한 경우라면 그때는 판단 기준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걸어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리 능력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데요. 다시 정리. 본인은 최소한의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조항이 그래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 물론 법정 대리인에 관련돼서는 여기서 말한 대리인도 얼핏 보면 임의 대리 법정들을 모두 다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 대리인은 별개의 법조항에 의해서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곳곳이 산재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시험 지문은 임의 대리인만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자에 물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얘기네요. 행위 능력자는 물론이거니와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내지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타인의 대리인 될 수 있다.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가 대리 관련 부분 3교시 이틀 전에 3교시 때 대리권 소멸사유 배우셨죠? 들어보셨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아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보여놓는데 지금 이 조항과 서로 모순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순 아닙니다. 자,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제가 본인인데요. 제가 대리권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서 현재 피성년 후견이야. 약간 미쳤어. 많이 미쳤어. 근데 제가 피성년 후견인지 알면서 대리권 주는 것은 상관없지. 왜? 내가 감당하려고 주는 거잖아 지금. 7살 먹은 제 아들한테 아들 나를 위해서 대리권 대리행위해줘.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대리권 주면 그만큼 그 미성년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주는 거잖아요 지금. 따라서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임을 알고 대리권 줬으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됐다면 그대로 돼서 성년 후견 심판 받아버리면 처음에 대리권을 줬을 때 상태하고 많이 급변했잖아요. 그러니 그때 대리권 소멸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모순 아니에요. 다시 두 가지 보셔야 돼. 피성년 후견인도 타인의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성년 후견 개심판 받게 되면 대리권 뭐한다? 소멸합니다. 끝. 됐습니다. 항상 비교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얘기는 대리행 효과입니다. 효과. 자, 효과는 별것 없어요. 자, 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한다. 그러면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발생한다라는 게 전부야.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적법한 대리행위에 기한 권리 의무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계약 해제권, 취소권, 손해배상 청구권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나오는 판례 딱 한 줄이에요. 자, 하나 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대리인께서 계약금 등을 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의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면 돈 돌려줘야죠. 이랬을 때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 즉 계약금 등에 반환 의무는 설령 본인이 계약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효과는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자,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매대금이 본인에게 건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계약 해지돼 버리면 계약금 내지는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본인이 진다라는 점.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대리행위 효과까지 이번 시간에는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복대리 할 것 같은데 오늘 금요일 넘어가는 토요일 날 새벽 1시 이제 35분 지나가고 있네요.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꽃도 피고 이번 금토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꽃도 좀 구경하시고 그렇죠?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공부가 아니니까 좀 쉬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대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